Our road fuel equivalent now being collected for the demonstration are chemically very similar. First up for test is Shell's V-Power Race Fuel. It's the product of 21,000 man-hours annually.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70여 년은 짧지 않은 F1의 역사 동안 그랑프리에 참가하는 각 팀은 기술 규정 내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레이스카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F1 레이스카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엔진의 성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료입니다. 이에 따라 시기별 엔진 기술 규정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F1 레이스카 연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1 연료와 관련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팬의 이해 수준에서 제작된 영상인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스당 110kg. 현재 F1 그랑프리에서 레이스당 허용되는 연료의 양은 110kg입니다. 우리는 보통 액체의 양을 이야기할 때 리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무게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입니다. 즉 연료는 낮은 온도로 냉각시키면 그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외부의 온도보다 연료의 온도가 10도 이상 낮으면 안되고 차량의 연료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장치의 설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온에서 휘발유 1kg은 약 1.33L이므로 풀로 연료를 채울 시 약 146.6L를 초과하는 연료로 레이스 스타트할 수 없습니다. 이중 경기 종료 후 제출해야 할 연료 샘플을 최소 1L를 남겨놔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145L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레이스는 약 305km 정도를 달려야 하고 경기 종료 후 모든 연료를 소모했다고 가정한다면 F1 레이스카의 산술적인 리터당 평균 연비는 2.1km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매년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의 연료 효율이 높아져 이보다 더 높은 연비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50km가 넘고 고속 서킷에서 평균 속도가 시속 230km가 넘는 엄청난 F1 레이스카의 경기 중 페이스를 생각하면 F1 하이브리드 엔진의 기술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중 연료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 레이스 중 F1 레이스카의 연료가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팀 엔지니어는 윈터 테스트 동안 레이스카의 랩당 연료 사용량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랑프리별 연습 세션에서 수집된 레이스 컨디션과 레이스카의 세팅값에 따라 랩당 연료 필요량을 재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는 초음파 펄스가 센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됩니다. 유량계는 최대 1kHz의 측정 속도를 통해 유량의 변화에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로켓 연료를 쓰던 시절. 과거 각 팀은 레이스카의 엔진 파워를 높이기 위해 연료의 여러 혼합물을 배합하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F1이 터보 시대로 접어들면서 F1 레이스카의 연료량을 기존 300L에서 220L로 제한하자 팀들은 최소한의 연료에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다는 1.5L 터보 시대에 쉘과 협업하여 거의 순수한 톨루엔을 연료로 사용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결과 1500마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엔진 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톨루엔은 로켓이나 항공기 연료로 사용되는 화합물로서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매우 해로운 치명적인 신경 독성 물질입니다. 이처럼 당시 연료는 유독성이 매우 강했고 폭발의 위험도 커서 사고로 연료가 새어나오면 차량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컸으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FIA는 1980년대 말 이후 F1 연료의 혼합물 한계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일반 휘발유와 동일 화합물 사용.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F1 레이스카에 사용되는 연료는 유럽 지역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과 동일한 화합물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쉘과 페라리는 2011년 휘오라노 서킷에서 쉘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휘발유를 페라리 레이스카에 주유하여 랩타임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드라이버였던 페르난도 알론소는 F1 연료를 사용하여 1분 03초 95의 랩타임을 기록하였고 일반 연료로는 1분 04초 50으로 약간 느린 랩타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0.5초 정도의 비교적 작은 랩타임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쉘의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인터뷰에서 알론소는 F1 연료 화학 성분의 99%가 쉘의 일반 연료에 사용된 화학 성분과 동일하며 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일반 연료가 F1 연료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F1 연료는 가속에 도움이 되었지만 일반 연료는 직선 끝에서 더 높은 최고 속도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F1 연료와 일반 휘발유가 완전히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F1 연료는 로드카에 넣는 일반 휘발유와 같은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허용되는 화합물 내에서 그 화합 비율이 다르며 각 정류사에서 각 F1 팀을 위해 만들어진 연료는 각 팀의 레이스카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쉘의 연료는 페라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메르세데스 차량에서는 같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F1의 연료 공급사는 메르세데스는 페트로나스, 페라리는 쉘, 레드불은 엑선모빌, 맥라렌은 걸프 오일, 알파로메오는 올렌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F1 연료의 미래. F1의 연료 기술은 항상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이래로 F1 연료는 5.75%의 바이오 연료가 혼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유럽의 일반 연료에도 이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현재 F1에서 사용 중인 1세대 바이오 연료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또는 해바라기 같은 작물로부터 추출된 에탄올이 혼합된 연료입니다. FIA는 2022년 F1에 사용되는 연료의 바이오 성분을 10%로 높일 예정이며 그 바이오 연료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의 분뇨와 같은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진 2세대 바이오 연료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0%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지속해서 바이오 연료 비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로 미뤄보았을 때 FIA에서 계획한 F1의 미래는 전기차로 완전한 전환이 아닌 3세대 바이오 연료인 합성 연료를 활용할 예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1은 합성 연료를 연구하기 위해 메인 스폰서인 아람코와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르쉐의 F1 컴백 가능성. F1의 3세대 바이오 연료 사용 계획은 포르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포르쉐는 내연기관 스포츠카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엑손모빌과 제휴하여 합성 연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FIA의 계획대로 2025년에 탄소 상쇄 효과가 있는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사용으로 규정이 대폭 변경된다면 포르쉐가 자신들이 개발한 연료의 우수성을 광고할 수 있는 F1으로 컴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르쉐가 컨스트럭터로 참가할지 아니면 이번 시즌 혼다와 같이 엔진 파트너로 참가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엔진 파트너로서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르쉐는 1983년 후반기부터 1987년까지 5년간 맥라렌 팀의 엔진 파트너로서 F1에 참가하였고 두 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 타이틀과 두 번의 2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자연흡기 V10 또는 V8 엔진의 웅장한 사운드가 그립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자동차 기술의 차세대 발전을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오던 F1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그 강력함과 빠름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레이스카를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미TV의 F1 연료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